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해서 왜 이러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던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하고 단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눈꺼풀 떨림 뒤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 바로 뇌졸중에 관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세요.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박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는 눈꺼풀 떨림, 의학적으로는 안검근 파동, BLEPHAROSPASM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신호와도 같죠. 이 안검근 파동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범인들은 바로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밤샘 작업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을 때,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우리 몸은 마치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처럼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 상태는 미세한 근육 떨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꺼풀 근육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여 파르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과부하가 걸려 버벅대는 컴퓨터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우리 몸의 신경계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이러한 떨림은 대개 휴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면 부족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보약과도 같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대로 된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신경계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며 눈꺼풀 근육 역시 쉽게 피로해져 떨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전되지 않은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는 것처럼 수면이 부족한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질수록 눈꺼풀은 더욱 격렬하게 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 기후 음료, 바로 카페인도 눈꺼풀 떨림의 주요 범인 중 하나입니다. 커피,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일부 탄산음료에까지 들어있는 카페인은 우리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신경계를 지나치게 활성화시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손이 떨리는 것처럼 눈 주변의 미세한 근육들을 자극하여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눈꺼풀 근육도 함께 춤을 추듯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카페인이 주는 각성 효과가 과하면 오히려 몸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눈의 건조도 의외로 흔한 눈꺼풀 떨림의 원인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장시간 화면을 응시하거나 건조한 실내 환경,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면 눈은 쉽게 건조해집니다. 눈이 건조해지면 눈꺼풀이 더욱 민감해지고 자극에 취약해져서 떨림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촉촉하고 윤활유가 충분해야 할 눈이 바싹 마르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안구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눈꺼풀 떨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인공 눈물을 사용하거나 눈을 자주 쉬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 부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의 수많은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떨림이 발생하기 쉬운데, 눈꺼풀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의 필수적인 오일이 부족하면 엔진이 삐걱거리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 아몬드, 바나나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밝은 빛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흡연, 과도한 음주 등 다양한 생활 습관들이 눈꺼풀 떨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눈꺼풀 떨림은 이처럼 비교적 가벼운 원인들로 발생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합니다. 이 정도의 떨림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심해도 될 만한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때로는 이처럼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눈꺼풀 떨림이 우리의 뇌에서 보내는 아주 위험하고 긴박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질환,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눈꺼풀 떨림은 뇌졸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만에 하나라도 당신이 겪고 있는 눈꺼풀 떨림이 뇌졸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당신의 생명을 향한 치명적인 경고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뇌졸중,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몸이 경직되는 듯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뇌경색, 터져 선뇌출혈, 뇌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중단되어 뇌 기능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질환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시각 이상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치명적인 뇌졸중이 아주 드물게는 눈꺼풀 떨림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뇌졸중이 뇌의 특정 부위, 특히 눈의 움직임이나 안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과 관련된 눈꺼풀 떨림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부분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눈꺼풀 떨림은 단순한 피로감이나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떨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떨림은 대개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시에 혹은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동반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뇌졸중을 강력하게 의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눈꺼풀이 떨리면서 갑자기 얼굴, 팔, 다리, 특히 몸의 한쪽에 갑작스러운 마비나 쇠약감이 온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젓가락질을 하기가 어렵거나 걸음을 걷다가 휘청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마치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통제 불능의 상태가 갑자기 찾아오는 듯한 기분이죠. 이러한 마비나 쇠약감은 뇌졸중의 가장 흔하고 명확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언어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뇌졸중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말소리가 새는 듯하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대화가 단절되는 현상, 또는 상대방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치 혀가 꼬인 듯 말을 더듬거나 뇌가 단어를 인식하지 못해 상대방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상황은 뇌기능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력장애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중요한 증상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 혹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역시 위험 신호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보이거나 시야의 한 부분이 사라지는 느낌 또는 물체가 겹쳐 보이는 경험은 뇌의 시각, 중추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은 상상만 해도 두렵고 실제로는 더 큰 공포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도 뇌졸중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듯한 머리가 깨질 듯한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격렬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두통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특징입니다. 마치 머리 안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뇌가 압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는 뇌출혈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지럼증 및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워
비틀거리는 경우도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한쪽으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뇌의 손해나 뇌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반적인 눈꺼풀 떨림은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 과도한 카페인 섭취, 건조한 눈, 마그네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떨림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으로 대부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떨림은 일시적이며 특별히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꺼풀 떨림이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비 얼굴, 팔다리의 한쪽 마비, 언어 장애말이 어눌하거나 이해 불가, 시력 장애 갑작스러운 시야 흐림, 혹시 극심한 두통 생전 처음 겪는 듯한 강렬한 두통, 균형 감각 상실 어지러움, 비틀거림과 같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과 동시에 또는 갑작스럽게 함께 나타난다면 그것은 절대 단순한 떨림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뇌졸중 발생 후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뇌 조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고 깊게 손상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후유증으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더 이상 특정 연령층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식습관의 서구화, 스트레스 증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40대 이하의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젊은 사람들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뇌졸중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치료할수록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초기 증상을 인지하고 즉시 병원으로 향하는 빠른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졸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눈꺼풀 떨림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7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하세요. 명상, 요가, 취미 활동, 가벼운 산책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면 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습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흡연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연은 뇌졸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눈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인공 눈물을 사용하여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장시간 전자기기 사용 시에는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 등 중간중간 눈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도 눈 건강과 눈꺼풀 떨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 개선은 결국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고 뇌졸중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만약 눈꺼풀 떨림이 며칠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설령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작은 불안감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소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정보가 부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꺼풀 떨림,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때로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몸의 작은 떨림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경고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자 스스로를 사랑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영상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